도안하니 좌우 묘유를 깔게 되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이렇게 경술의 괴강에 말이죠. 홍념에 이렇게 금녀를 깐 사람만큼 예쁘진 않더라.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념이 더 예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홍념을 놓으면은 귀엽고 깜찍하고 이쁩니다. 여자들이 좋아해요. 남자들이 좋아하고요. 아셨겠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을 쭉 그려왔어요. 자의 형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일반 신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쭉 왔으니까 이번에는 각각의 지장간에 숨어 있거나 숨어 있지 않은 녀석들을 끄집어내서 십성을 가지고선 12운성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시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12운성, 여러분 그 도표를 보셔도 돼요. 경금이 수를 보게 되면은, 경술이 수를 본 12운성에 뭐로 적혀 있나요? 네? 쇠는 이렇게 쇠하다 이런 뜻이에요. 쇠 다음에 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병이고 죽음이라고. 쇠병사묘니까. 쇠인데, 뭐 쇠에 대한 의미는 차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비겁, 신금이 술에 놓이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적겠나요? 신금이 술에 놓이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성, 정화가 술에 놓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 다음에 인성, 무토가 요 술에 놓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시죠? 자, 다시 12운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운성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아주 쭉 얘기를 할 거지만, 대입하는 방법은 경금 일간 대비 지지에 대입을 하니까 쇠에 놓이더라. 도표 단 그대로 하니까요. 지장간도 간이잖아요. 천간이 있죠. 그렇죠? 숨어있는 간이에요. 요 간을 마치 천간을 일간을 지지에 대입했듯이 숨어있는 간, 그렇죠? 간을 여기다 신을 수려 되니까 관대,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성을 정화를 들이대니까 양, 그 다음에 무토, 인성을 다시 요 술토에 갖다 대입하니까 시면서 묘라고 나오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러한 동태를 알 수 있어. 비겁은 관대요, 관성은 양이요, 인성은 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 돼. 여기는 지금 자리가 궁의 자리야. 왜? 여기는 십성 육친의 궁 자리죠. 궁, 그렇죠? 궁이야. 여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좌한다 그래.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먼저 우리는 비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겁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십성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은 뭐예요? 십성은 비견부터 겁재, 식신, 상관 쭉 이렇게 정인까지지만, 십성의 육신은 일간, 그 다음에 비식재, 관인. 이해가 되셨죠? 육신과 육신은 정확히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십성 육신 그러면 나 일간 대비 비식재, 관인. 제가 십성 그러면 뭐예요? 십성 육신 그러면 뭐예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얘기를 다 하셔야 돼. 그렇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십성의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비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성이다, 인성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자고 보자고요. 비겁이 관에 놓여 있어. 관대. 요게 관대, 관이라고 해. 관대 해도 되고, 대좌, 쇠의 궁에 놓여 있죠. 그쵸? 대좌, 쇠가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자평명리를 배울 때 십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배우셨어요. 비겁 그러면 형제 자매, 나, 뭐 동료, 친구 이렇게 배우셨다.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배우시면 안 돼. 우리는 십성을 배울 때 반드시 어디까지 확장시키라고요? 관점이 있어. 그렇죠?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 뭐냐면, 제 첫 번째가
육신의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리적 관점,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 이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 이걸 반드시 제가 다시 부탁드려요. 염두에 두셔. 아까 천간, 일간을 가지고 우리가 6개의 밑에 지지 60갑자를 만들고 지지 하나를 가지고 5개의 우리가 갑자를 만들었죠. 이렇듯이 여러분은 바로 머릿속에 바로 이게 들어오셔야 돼. 십성 딱 그러면은 그것이 육신이 되었던 육신이 되었던 십성이 되었던 무조건 육신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세 가지를 떠올리셔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비겁은 나의 형제라고 보자고요. 뭐 동료 여기까지 얘기도 하지 말고 나의 형제가 대조하는 뭐예요? 옷을 입고 있죠. 이 관대 옷, 출세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출세한 옷을 입고 쇠궁에 놓여 있다. 자, 말은 쇠해. 침잠의 기운이지만 12운성에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가장 안정적 기운이 뭐예요? 쇠야. 쇠를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면 반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운기를 잡을 때 어느 방향이 좋을까? 어느 날이 좋을까? 어느 날 택이랄까 할 때 이걸 반한의 날이라고, 쇠의 날이라고. 이렇듯이 나의 형제는 대좌 쇠궁이에요. 그럼 옷을 입고 잘 나가는 친구가 있죠? 예, 이런 얘기야. 육친이 벌써 틀림없이 이 사람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공직에 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나 역시도 어떻다고요? 공직에 록을 먹고 싶어하는 출세 욕심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친의 관점이고, 심리적 관점은 나는 공명심이고 뭐예요? 출세욕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벌써 공직에 임하거나 그러면 자영업자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직 내지는 그 다음에 조직체 근무했을 때 짱짱해 잘 나가는 친구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고집이 세서 엄마 아버지 나 돈 벌러 다닐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막 갖다 FM 장학금, 파달 마들 장학금을 갖다가 막 들이댔더니 다 말아먹고 마는 형국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요거만 안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이 심리적 관점에서 내가 그렇죠? 내가 관대 옷을 입고 있잖아. 내가 출세해서 그렇죠? 내가 출세해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안정적이잖아요.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래서 고집이 강해요. 이걸 형제로 얘기한다면 성공한 형제가 있겠죠. 록을 먹는 형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비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봤다 라고 한다면, 이번엔 두 번째 어디를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관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관성은 보니까 양에 놓여 있어. 나의 관성은 양인데 놓여 있어. 어디에 놓여 있다고? 쇠 자리에 놓여 있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 육친의 관점, 심리의 관점, 사회적 관점.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이 관점을, 초점을 놓치지 말고 보실까요? 관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그렇죠. 왜? 누구니까? 남편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이 양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쓴답니다. 양은 양육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유경, 그 다음에 상소,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보살피다, 어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12운성에 가면 더 자세히 아주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관성이 양에 놓여있다. 여명 입장에서 내 남편이 양.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양. 내가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양육하면 남편이 동태는 어때요? 바람직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남편이 양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되게 남편이 어디에서 입양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정이 없이 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부인이 내가 양해해야 돼. 그러면은 남편 복이 있다 없다? 없어.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나의 남편이야. 나의 남편이잖아. 여명 입장에서. 그렇죠? 나의 남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쇠인데 사고에 들어와 있잖아. 묘에 들어와 있잖아. 자, 관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사고에 놓여 있죠. 이걸 우리 좀 멋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부성이 입했어. 묘에. 부라는 건 지혜비 부자잖아. 남편이. 부성은 뭐예요? 관성이란 얘기잖아. 그쵸? 관성이 들어와 있어. 묘에. 이걸 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오늘 들으니까 좀 여러분 좀 낯설지만은,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술을 놨어. 술의 진사 이게 진술중이 사고를 놨어.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남편의 덕이 있다 없다? 남편의 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벌써 아셨잖아요. 왜 아셨어? 벌써 여러분 부성인묘잖아. 그렇죠. 부성인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술의 일주들은 참 좋아.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직업에서 반듯하게 일찍 출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남편 복임 생리사별은 놓여. 그래서 우리가 과부지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자기 업상대처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이걸 육친의 입장으로 봤어요. 육친의 입장. 관점, 두 번째 관점, 심리적 관점 가볼까요? 남편을 고에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가주야. 내가 쉽게 말해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시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경술일주들이 직업을 업상대체를 잘못하면 40대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옵션대로 내가 먹어 살려야 돼. 이것이 가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관고의 누임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선을 여러 번 봐요. 선을 많이 본다고. 근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골라놓고 보면은 이런 현상 떨치질 못해요. 이걸 부성인묘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지겨워하실 거예요. 이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관성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양좌 세궁에 놓여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에 대해서 본인이 가주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해야 돼.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 쇠궁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은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기 직전이야. 양수가 터지기 직전이 얘기라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그 배냇 쪼그리부터 뭐부터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양을 놓잖아. 그러면은 상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관성이 있어. 관성이 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의 남편은 별 볼 일 없지만 남편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나요? 시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경술의 일주들은 남편들을 만나면 부자들을 만나. 누구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형편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것을 관성을 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디에 가서 보냐면 이제 관성을 여명의 입장에 보는데 남명의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남명의 입장엔 누구예요? 관이 자식이잖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양육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자식을 안정적 기운에 놓으려면은 자식을 일찍 어떻게 하라? 떠나보내. 그러면은 자식이 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양해놨죠. 남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남명이야. 그럼 자식을 꼭 껴안고 있으려고 그런다고. 왜? 양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식이 쇠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술의 일종의 남명이라고 한다면 자식 놓으면 자식을 떨쳐보내라. 이것이 출세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엔 편인 한번 좀 이제 보시자고요. 편인을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편인 인성 뭐 물론 편인입니다만 인성이 묘예요. 묘자에 그 다음에 쇠, 궁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육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사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 누구를 먼저 볼 것도 없이 인성은 우리가 공이 육친으로 보면 모친의 동태. 모친의 동태가 육친의 동체가 묘에 들어와 있어. 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이 하학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형이 사학적으로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해요. 사고고. 왜? 수의 영역이니까. 북망삼천의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성, 육친의 어머니가 쇠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묘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음떡, 육친의 음떡으로서는 어머니의 음떡은 기대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심리적 영역에서 보면은 묘라고 하는 것은 심리 영역에서 보면은 사고예요.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걸 무슨 12신사를 가면 묘를 가지고 화계를 가지고선 쇠에 여기 들어와 있어서 무슨 화계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 반 안에 들어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인성이 이 사고에 놓인 사람은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월화천만의 인성이 사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활인업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공부입니다. 공부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관대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제왕에 놓여 있다. 걸록에 놓여 있다. 이런 기분하고 공부가 묘에 들어와 있다. 사에 들어와 있다. 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자고. 공부는 똑같이 잘해. 하지만 공부는 왜? 사고,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잘하죠. 공부로서 학문적 발현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발현이 쉽습니다. 학문적 발현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술 이런 사람들은 사고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어떻다고요? 편인의 그런 학문들 있잖아요. 뭐 글을 쓴다라든가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수를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자, 또 인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 밑에 무슨 뭐는 효신이 있고 그다음에 항난 항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묘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잘 안 되니까 항난 공부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일지가 무조건 일지가 인성에 놓여 있다. 인성에 놓여 있다. 자, 일지가 인성은 반드시 사고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목화통속에 다 해당될 수 있어. 그런데 일지가 인성에 놓여 있다. 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효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신. 이 효자는 올빼미 효에다가 신인데 요 올빼미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흉인지조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자기가 다 크면은 잡아먹는 동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흉조 이러는데 이렇듯이 이렇게 효신 즉 쉽게 말해서 어려운 여기보다도 일지 인성을 놓잖아요. 인성을 놓으면 우리가 효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성을 놓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경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여명이야. 여명인데 여기 배우자 궁성이에요. 그쵸? 배우자 궁이라고. 배우자 궁이면은 여기 나로서는 지금 육친이 누구예요? 엄마 모친이잖아. 배우자 자리에 남편 자리에 내 어머니 쉽게 말해서 친모가 들어와 친정모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나의 시어머니 있지요. 나의 시어머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 너는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친모와 시모가 쉽게 말해서 사돈이죠. 그쵸? 두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 인생에 놓여 있잖아요. 요 여자는 요 여명은 결혼을 해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남명이야. 이제 이번에는 남명이야. 남명이면은 나의 요게 처궁처성에 누가 들어와 있다? 나의 어머니 시모가 들어와 있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럼 시모하고 여기 와 있는 처하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갈등. 시모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경술이 남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나는 절대 영향력 행사를 안 하겠다. 너희들이 따로 나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효신이다. 효신이다. 그래서 일제 효신이 있으면은 일단 고부 갈등이 됐든 시모 갈등이 됐든 사돈 갈등이 됐든 어느 쪽도 그쪽에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 관인비를 다 봤어요. 이제 다 봤더니 남아있는 게 식상하고 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상은 일단은 없으니까 어디선가에 불러와야 돼. 원군을 청해야 돼. 근데 나로서는 식상은 보니까 수예요. 수는 두 가지가 있어. 천간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임수가 있고 하나는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임수가 술에 오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개가 여기 오면 개가 여기 술에 오게 되면 그렇죠. 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경술 입장에서는 요게 임수가 놓일 수도 있고 요 개수가 놓일 수도 있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둘 다를. 있다고 지금 우리 사주팔자를 보면 별개 문제 없어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식신이고 하나는 상관입니다만 어쨌든 식상이 보니까 하나는
요거 우리가 없는 놈을, 있는 놈을 불러왔을 땐 좌라고 했어. 근데 없는 놈을 불러올 땐 요거를 인종 요렇게 얘기를 해서 이 종이라 써. 참 어렵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래서 대종의 쇠궁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는 쇠종의 쇠궁에 놓이고. 자, 무슨 뜻이냐? 식상은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야. 육친의 입장이. 그렇죠? 육친이 하나는 대쇠야. 옷을 이렇게 관대를 두르고 쇠, 반한. 잘 나가는 녀석이 있어.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쇠종생국이야.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쇠 안정을 낳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은 이걸 우리가 딱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현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 현달.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자식이 잘 돼. 여명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남명의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겠죠. 식상을요. 식상은 남명 입장에서 누굴까요? 처가야, 처가. 처가가 대종쇠궁에 쇠종세궁을 낳았어요. 그러면 처가하고 어떻든가요? 가까워요. 유종한 사이예요. 그래서 처가가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명의 경술의 입장들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식상은 또 하나 말이죠. 지금 식상은 또 하나 다시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운성포태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성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재성, 이번엔 재성. 여기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것이 뭐예요? 뭐냐면 심리적 관점과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이 있죠. 여러분, 심리적 관점에서 여명이든 남명이든 식상이 돼야 돼. 식상이 돼. 관대가 뭐예요? 관대잖아. 식상이 관대는 뭐예요? 식은 감성계, 표출, 심리잖아요. 근데 관대를 딱 찼어. 이게 뭐예요? 잘난 체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잘난 체하는 그 맛이 있답니다. 왜? 식상이 관대에 놓여있고 상관이 다 이렇게 쇠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어쨌든 재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좀 보시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좀 빨리 좀 할게요. 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은 또 두 개로 나누더라. 하나는 목인데 천간에 간목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을목이 있을 수 있더라. 간목은 갑이 술에 오게 되면 뭐가 오던가요? 양이 오더라. 을이 술에 오게 되면 을술 뭐가 왔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제의 관점은 제일 먼저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요?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남명은 하나는 양종의 쇠궁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쇠궁에 놓여 있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육친의 입장에서는 처가 양에 놓여 있네요. 물론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인을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인이 경술의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을 양종,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 그냥 놓이게 된다는 것은 처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처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 여자가 좀 잘 나가고 좀 돈도 빵빵하게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고, 또 하나 묘에 놓여 있다. 재가 묘에 놓여 있다. 만약 을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합금이 돼서 합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거 떠나가지고요. 12운성의 측면에서만 봐주세요. 이렇게 을이 수를 보게 되면 묘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묘종에 쇠공을 놓는다. 자, 부인이 묘에 들어와 있다. 바람직한 양태예요? 아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시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공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둘 다 양이고 묘야. 내가 아버지를 육양 모셔야 돼. 그래서 경술의 누구예요? 이러한 남명의 입장에서는 물론 여명 입장에서도
부친을 공양해야 되는 입장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혼해서 또 부친을 모시고 살아야 될 팔자들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일단 재성인데 하여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오거나 양육하거나 입양하거나 이런 쪽에 하여튼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 이제 끝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경술일주는 전라지방의 수레 천문을 둬 종교 측정이 강한 가운데 활인에 관심이 많은 부리들이다. 자 충영의 미애살 천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요 지금까지는 12운성을 가지고 10성 육신에 우리가 대입해 봤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 망, 역, 이걸 반드시 할 거고, 또 하나는 과, 수가, 고신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자 그러면은 도망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삼합을 가지고 본다. 과수고시는 반드시 방합을 가지고 본다. 요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도망역이라고 만드는 것, 12신사를 이렇게 도망역으로 만드는 건 제가 간단하다 그랬어요. 12운성은 생다지로 외워야 되지만은 무조건 저 사람이 삼합으로 본다면 뭐예요? 인, 오, 술이에요. 인오술인데 요걸 그대로 놓으면은 지장화야. 지살, 장성, 화개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충을 딱 해버려. 요놈이 충을 했어. 충을 했어. 충, 응? 그렇습니다. 충역 재월이에요. 근데 요놈을 앞에다만 놓자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놓아. 압천망육. 요놈을 뒤에다 이렇게 놓자고. 요 뒤에다 놓고 요 뒤에다 놓고. 뒤연 반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아주 그냥. 근데 이건 앞으로 배울 거니까 지금 외울 거 아니에요. 전혀 보시지도 않아도 돼. 그럼 요 도망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요 앞에 오는 인 뒤에 오는 녀석이 도화야. 묘라는 뜻이에요. 망은 반드시 요 앞에 오는 녀석이야. 압천 망중에 오 앞에 오는 것이 사. 역마는 반드시 삼합의 앞 사생을 부딪히는 놈, 신. 그럼 이제 과숙을 보자고요. 과숙은 고시는 무조건 방합이야. 방합은 뭐예요? 술은. 술의 방합은 뭐 할까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는 여명이고 여기는 남명이고, 여기는 무조건 사고고 여기는 무조건 사생이야. 그럼 여기 사고는 들어온 게 뭘까요? 미가 들어오더라. 여기 들어오는 사생은 뭐예요? 술담에 들어온 것이 해더라. 이런 공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을. 근데 이거 만드는 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듯해요. 근데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걱정하실 거 저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망역 과수고시 끄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는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고, 도망은 망역은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데 어느 쪽도 다 남명을 똑같이 받을 때 중점으로 보는 게 뭐냐, 특히 요 망신에 딱 들어오잖아요. 망신 여기가 뭐냐면 이혼의 전조야. 쉽게 말해서 부부 대판 싸움 하는 데야,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요 망신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들어오냐면, 망신이 들어온 해부터 요 해에 여러분 잘못하시면 여러분부터 2년 3년 내에 부부가 헤어지는 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실까요? 이제 이 사람은 보니까 과수기. 자 기본적으로 일지가 사고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사고 월화천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멜랑거리해. 좀 고독한 명이에요. 여러분 여명의 입장에서 사고가 많이 깔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인생이 건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지에 고가 많이 깔렸다, 그럼 그 사람 팔자
진짜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래 여기가 이래 여기 보니까 근데 거의 울다시피 해 막 이러면서 왜 내 인생을 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잘 풀릴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응? 이게 정해졌잖아요. 하면 인생이 거의 어떻게 갈 것 같아 인생이요. 몸은 아프고 굉장히 아파요. 몸이 동토를 태우느라고요.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요. 식신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금년도 특히 이렇게 아플 것이다. 편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식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편인과 식신이 같이 짜고 들으면 어떻다고요?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잖아. 그럼 건강이 나빠지는 거. 그 틀림없어. 여러분 편인과 식신이 같이 짜고 온다. 그 애는 대체적으로 내가 깨지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또 어쨌든 이렇듯이 일지의 사고를 많이 깐다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선 곤곤한 팔자로구나. 일단 그것을 여러분이 가중해 둔다면 이 사람은 과숙은 사고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과숙과 지금 어떤 금년치는 미토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15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과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숙이 들어와서 미술과 더해버렸어. 그럼 축과 우리는 이게 뭐라 그래요? 충과 형이 같이 짜여진다. 배우셨죠? 그럼 충형이 같이 들어와 이럴 때. 이랬을 때 어떻다고요? 과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할게요. 과부. 아주 고급스러운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고법이 한 15주 차에 가면은 개고와 인묘 현상을 배워. 개고는 뭐냐면 사고가 딱 부딪히면은 깨질 거 아니에요. 깨졌을 때 지장간의 기문이 어떻다? 후루룩 튀어나와. 후루룩 튀어나와. 근데 여러분 제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툭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제 발복이 되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천간에 먼 놈하고 또 붙어가지고 호로록 날아가 버렸어. 그럼 웃기잖아요. 또 하나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털 붙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더라. 이것을 개고와 인묘현상인데 이만큼 우리는 이렇게 진술충미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설명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5년 되면 미술이 더해져 가지고 충형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육친의 동태가 심상치 않고 반드시 개고와 인묘현상으로 재물의 동태도 심상치 않을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을 보니까 해수가 이렇게 떡 들어와 있어요. 자, 남명의 입장에서 술해 해수야. 내가 술을 놨는데 해수가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가 천라지망이 들어왔구나 그래요. 여러분 신살이 여러 가지 한 80, 250까지 300까지 중에서 가장 상위 신살이 뭐냐면 천라지망이에요. 술을 놨다. 해가 고신으로 들어왔다. 고신을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할게요. 호랩이야. 호랍이. 이런 뜻이야. 조심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런 얘기예요.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이 있죠? 진사가 들어와 있죠? 술의 진사가 들어와 있죠? 이 사람은 2013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망조가 들어온 거야 벌써. 술의 진사에 라마이 깔렸기 때문에 경술일주 치고선 이해 잘 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려웠다니까요 대단히. 그런데 이 사람이 해수가 들어왔다. 그럼 술의 진사에 반드시 천라지망에 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신과숙을 배웠고 도망력 배울 때 묘와 술과 더하면은 지지 육합을 배우셨네. 묘술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요놈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제도화가 들어왔네. 그렇죠. 제도화가 들어와서 편인의 화로 변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럴 때 이런 얘기야. 재성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묘가 들어온 해에 돈으로다가 이 묘, 재를 다뤄. 쉽게 말해 도화를 다룬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매간득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으로 간 여자를 사거나 남자를 사는. 여러분 술 먹다가 보세요. 술집에 가서 찍 긁었는데 한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죠. 잠깐 오시라고. 응? 성매매 그 혐오 이 얘기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게 사가 들어왔다. 사는 뭐예요? 술하고 더하면은 오케이. 아직 안 배우셨어. 원진 규문에 들어와 있죠. 사술이 들어와 있어. 부부싸움 억수로 해. 그러면서 술에 진사가 들어왔죠. 라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틀림없이 부부가 대박나게 싸워버려.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 2, 3년 뒤에 바이바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셨겠죠? 아 그래. 그 다음에 신이 들어왔을 때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경술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구조로 돼 있고 술의 진사에 놓여 있으니까 아 운명이 굴곡이 심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쉬워. 여러분 누가 딱 들어왔는데 술의 진사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감명하기가 너무 쉬워. 이미 아셨어. 술의 진사가 술의 진사에 놓이는 그 해, 대, 운, 연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작난 거야 벌써. 근데 그 술의 진사에 고 놓이면서 이걸 우리가 동착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동착에 놓이면서 어떤 십성이 들어왔을 때 십성 중에서 제일 그 오지랖 그 있잖아요. 상관 들어왔을 때 그때 대체적으로 아작나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래서 경술일주는 직장생활 열심히 잘할까. 그 다음에 월화천만이기 때문에 활인, 유경 이쪽에 최선하고 수성하고 이랬을 때만이 제복에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경술일주 시간을 오래 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뭐 공부할 분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제가